주말 촛불 집회 이후 전북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반을 부담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시야가 흐렸습니다. 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자주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외침은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도내 정치권도 이견 없이 비로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타오른 촛불 민심은 정치권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은 내년 4월 퇴진이지만 지난 주말 즉각 탄핵을 외친 민심에 따라 9일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탄핵안 상정에 찬성을 재확인합니다. 그것이 곧 도민 여러분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새누리당 비박계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른 의원 설득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탄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통하여 대통령의 모든 법적 권한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주와는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 정운천 의원은 당론대로 4월 말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당은 탄핵안 2일 표결에 반대해 전북 도당을 점거당하는 등 도민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전북시국회의는 탄핵 표결 전날인 목요일까지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며 탄핵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에 대한 요구를 더욱 크게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치권이 예외 없이 대통령 탄핵을 약속한 가운데 도민들은 9일 탄핵 표결에 정치권의 입장과 역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또 발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읍의 오리농장인데 확산 가능성에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고부의 한 오리농가 입구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농가 안에선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오리를 소각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주변 농가 5곳에서 오리 500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한 군데 농장에서 AI 바이러스인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키트를 10마리 중에 했는데 9마리가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다 걸렸다고 판단하고. 김제 금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이후 보름 만의 일입니다. 도는 발생농가 반경 3km를 통제하고 안에 있는 가금류 19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도는 농장 주변의 철새 도래지인 독림 저수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새가 농장을 지나면서 철새들이 이제 분변을 퍼뜨리기 때문에 농장주가 이제 그걸 밟아가지고 농장 안에 들어갈 때. 검역당국은 철새 이동이 끝나고 AI 바이러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내년 3, 4월까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철새가 이동하는 지점에서 AI가 발병하는 점을 고려해 도내 서해안 지역에 분포한 농가의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조선소 폐업이 당장 발등에 불인데 정작 정부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는데 협력업체들은 너무 늦었다며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위기를 반영하듯 여야 3당 의원이 자리를 같이 했지만 참석자와 협력업체는 시기가 늦었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6월에 나온 정부 대책에 군산조선소가 빠져 있었음에도 지난 10월 종합대책이 완성될 때까지 적절한 대응이 없었고 군산조선소는 결국
도급 폐쇄와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가진 것은 한정돼 있는데 전부 다 달라고 하니 우리가 상당히 좀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대우해양조선과 달리 군산조선소는 정부 도움 없이도 지역에 기여했는데 위기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선박펀드를 군산조선소에도 한정하고 신규 물량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소중한 역할을 해온 군산과 전북은 죽으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도급 폐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군산조선소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이어서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의 위기는 조금씩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하루 외출하기가 불안할 정도로 하늘이 온통 미세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인데 올 겨울은 이런 현상이 잦을 거라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을 뒤덮은 뿌연 미세먼지 탓에 가까운 건물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시야에 들어오던 산도 자취를 감추는 등 한낮인데도 가시거리가 1-2km를 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미세먼지 습격에 대부분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약국이 있었으면 그 마스크를 낄 정도로 좀 구해요. 계속 기침이 나요, 장기침. 일단 눈도 많이 따갑고 목도 많이 칼칼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진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진짜 건강상에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내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소의 서너 배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6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114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온 도심이 뿌옇게 변하면서 도내에는 지난 5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미세먼지주의보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배출된 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겁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봄철 황사보다 훨씬 입자가 작아 체내에 침투하기 쉽고 춥고 건조한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외출을 삼가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방 안의 환기를 좀 줄인다거나. 도보건당국은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며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6조 2,5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인 1,967억 원이 늘었지만 전남 7.7%, 광주시 5.5%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도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지난해 0.7% 증가에 비하면 올해 3% 이상 증액됐고 특히 새만금 예산이 늘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강황수 내정자는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해 익산 서장 등을 거쳤으며 무려 33년 만에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승진한 경무관 내정자입니다. 또 이번 인사에서 전북경찰청 박정환 강력계장, 최홍범 경무계장, 송승현 정보 3계장 등 3명이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국가 책임이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 지원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부담이 여전히 절반을 넘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과 정부가 합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8,6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한시로 적용하는 법인데 전북은 필요 예산 770억 원 가운데 45%인 350억 원가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들은 미봉책이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어
별도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들이 좀 수용을 하시고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에서 100% 편성하도록. 하지만 그동안 누리예산 전액의 국가 책임을 주장해온 도교육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가 지원 예산을 뺀 420억 원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특별회계법이 원칙 없는 정치적 타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현재는 편성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해법을 도출했지만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부와 직권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어 학교장의 편성권 한도 안에서 권고하기로 하고 중학교의 교과서 대금 지급은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23일까지 재배 면적과 수해 농가수 등을 검토해 내년도 가격 안정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합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의 90%까지를 지원하는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가을 무와 배추를 선정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12주 미만까지는 엽산제, 16주 이상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가임기 여성과 초기 임신부에게 엽산이 부족할 경우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고 철분 보충도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농기계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는 녹이 슬지 않도록 잡초나 볏짚을 제거해야 하며 가스가 발생하는 휘발유 농기계는 연료통을 비우고 경유를 쓰는 농기계는 반대로 연료를 채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제시는 내년 7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 오랜 수건이었던 김제 육교 재가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 육교는 2011년 안전성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교량 붕괴 등 사고 발생이 우려돼 2014년 9월부터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건축 착공 면적은 25만 평방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가 감소했고 특히 주거용은 90%가 넘게 줄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2,700여 가구로 1년 사이 무려 1,700여 가구가 증가하는 등 도내 주거용 건축 착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실시한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12만여 명 가운데 1%인 1,20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해 지난해보다 피해 응답률이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가해 학생 수도 올해는 570명으로 742명이었던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무주군청 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불을 밝혀 연말연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장 분수대에 설치된 트리는 높이 9m, 둘레 24m로 내년 1월 말일까지 설치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김제시가 신태인 양괴와 백산 보건진료소를 새롭게 건립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